지금부터 한번 이번 잭슨홀 미팅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잭슨홀 미팅이 끝났어요. 지금 잭슨홀 미팅 이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파월 의장의 멘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많이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근데 9월 FMC 같은 경우는 아직 24일이 남았어요. 24일하고 4시간하고 48분하고 32초, 31초 쭉쭉 이제 시간이 지나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 24일이 남아 있고 중요한 경제 지표인 첫 번째 이번 주 PCE 그리고 9월 6일인가 발표되는 그 고용 지표 그리고 그 이후에 발표된 CPI 요 세 가지가 아직 있기 때문에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딱 틀어지게 되면 금리 인하를 진짜 못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확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거의 시장이 막 이거 금리 인하 100%할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저는 조금 거기에 반대예요. 아직까지는 100% 파월이 뭐 할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거는 100% 한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거든요. 일단 한번 보자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우선은 일단 8월 23일이죠. 그저께랑 지금 다른 게 오히려 50bp,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은 64%였다가 76%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분위기가 딱 이제 그렇게 캐치가 된 거예요. 이번에 그 파월이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했지만 50bp까지는 하지 않겠구나라고 시장이 받아들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는 지난주에 이제 여러 방송에 여러 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조금 이제 걱정됐었던 건 뭐냐면은 시장이 바라는 것과 연준이 실제로 시행하고자 하는 그 생각과의 이 중간에 괴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연준이 9월 FOMC에서 뭘 발표를 딱 했을 때 그게 만약 갭이 너무 컸으면 시장이 실망 매물을 던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갭을 연준이 과연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그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금리 인상 안 해. 제가 봤을 때 이번 그 잭슨 미팅에 그 파월 의장의 멘트가 어떻게 전 들렸냐면은 우리 이제는 금리 인상 안 할 거야. 그동안은 파월 의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계속 우리는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다. 우리는 위로든지 아래로든지 언제든지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맥 잭슨 미팅에 나와서는 위로 갈 가능성을 아예 다 잘라버렸어요. 그냥 제가 봤을 땐 그거였어요. 근데 이게 왜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 연준이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은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아. 라고 어느 순간 파월 의장이 딱 던짐과 동시에 그때부터 정말 미국에 있는 수만 개 포지션들이 싹 바뀌거든요. 우리는 단순히 그냥 이런가 보다 하겠지만 모든 증권사, 모든 상품과 모든 파생과 막 선물 온갖 것들의 포지션들이 다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월 의장은 멘트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 전까지는 파월 의장이 우리는 인플레이션 다시 올라가면은 금리 인상할 거다. 우리 금리 인상할 수도 있고 금리 인하할 수도 있고 금리 동결할 수도 있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는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뭐 그거 너무 너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오히려 최근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뭔가 연준이 생각하는 대로 좀 돌아가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으니까 이제는 파월 의장이 나와서 입에 딱 그 얘기 해준 거죠. 이제는 우리가 금리 인상을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선을 빡 꺼준 거예요. 이제 안 해. 우린 피벗이야. 예, 더 타임 해스 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다가왔다. 온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더 타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피벗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한 거를 100% 9월달에 금리 인하하겠네 이런 의미로 저는 사실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그동안 계속 파월 의장이 우리는 금리 좀만 뭔가 무슨 상황 발생하면은 이제 금리 인상도 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앞으로는 파월 의장이 그런 얘기를 못 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얘기를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내뱉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면은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이상 조금이라도 CPI가 위로 팍 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데이터 좋아하는 연준과 파월이랑 그런 얘기 못 합니다. 왜냐면은 연준은 신뢰성이 훼손이 돼요. 근데 아니고 지금 뭐 연준 못 믿는다 하는 거는 그냥 걔네들 의견이고, 그건 걔네들 의견이고, 저는 뭐 연준 지금 파월 의장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뭐 10년 후에 평가해봐라. 보통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은 이제 그냥 이런 거죠. 미안한데 우리 이제 금리 인상 안 할 것 같아. 그냥 우리 피벗 할 거니까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 볼 거니까 여러분 그냥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던져놨는데 갑자기 지표가 위로 딱 올라갔어. 딱 불안해지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파월이 나와가지고 미안한데
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카드 중에는 금리 인상도 있어. 이런 얘기 해버리잖아요. 그럼 시장 난리가 나요. 정말 속된 표들 박살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위로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 열어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번에 나와가지고 위로 올라갈 가능성을 딱 제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딱 여기까지예요. 여기서 오버하면 안 돼요. 딱 이거예요. 동결 아니면 인하인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이제 좀 눈치를 챈 거죠. 막 이제 시장도 이제 잠깐만, 그러면은 이제 인상은 안 하겠네? 라고 하면서 포지셔닝이 빡 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럴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시장이 좀 변동성이 있습니다. 현선물 시장 쪽에 변동성이 며칠 막 있어요. 이러면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지. 이제 50bp는 안 하겠네? 50bp 가능성 없겠네. 그리고 금리 인상이 이제 안 하겠네? 그동안 해지를 이제 딱 걸어놨었던,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이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언제든지 금리 인상에 대한 카드를 가지고 있고, 생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던져놨었던 그런 이제 그런 의견을 듣고 포지셔닝을 짜놨던 이제 금융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 정도면 금리 인상 아니다 하면서 또 바꿔야 돼요. 해지를 또 바꿔야 돼. 이 전략을 또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게 되게 연준 의장이 어려운 이유가 그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났을 때 파월 의장이 우리 미안한데 금리 인상 안 할 거, 금리 인상 없어, 이렇게 딱 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정말 이제는 인상 쪽은 1도 신경 안 쓰는구나, 동결 아니면 인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페드워치를 보면은 일단은 불과 한 이틀 전보다 지금 25bp 인하 가능성이 확 올랐어요. 거의 뭐 12%포인트 올랐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좀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요 밑에 있죠. 450에서 750. 75bp 금리 인하에 대한 칸이 나왔어요. 예. 근데 이 칸이 왜 나왔냐면은 한 달 전에 보시면 7월 25일 날은 인하가 88%, 11.3%, 0.4% 있었다. 예, 요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요거 때문에. 다른 의미는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요거 생겨가지고 야 잠깐만 있어봐. 야 씨 가만 있어봐. 혹시 여기는 0.0%돼 있지만 0.001%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나온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니니까 그거는 마음 쓰실 필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볼게요. 이게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지금부터는. 왜냐하면 지난번 7월 달에 딱 인하를 했으면 솔직히 작년 12월 달에 마지막으로 이제 했었던 25bp 때 25bp 베이비 스텝이 불필요한 인상이었기 때문에 저는 7월 달에 한번 딱 꺾어 놓으면 좀 마음 편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긴 가졌거든요. 근데 오히려 7월 달을 제끼고 이제 9월 달쯤에 넘어와 가지고 이번 9월 달은 또 나플안 나옵니다. 점도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 9월 달은 조금 중요도를 높게 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9월 17일, 18일 아직까지 뭐 23일 정도 남아있는 4일 정도 남아있죠. 그러면 9월 달을 한다. 그러면 일단 10월 달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10월 달에 없어서 11월 달에 초에 하는 거거든요. 10월 달에 FOMC가 없어서 11월 달 초에 하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은 11월 4일, 5일 요때쯤이 미국 대선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대선이 있는 11월 달은 금리 인하를 만일 추가적으로 하기에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은 25bp, 25bp, 25bp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50bp, 25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올해 지금 1% 100bp를 내릴 거다라고 예상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정도까지는 안 가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경제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예전보다는 고용지표나 이런 것들이 좀 꺾인 건 사실이긴 하지만 굳이 100bp까지 지금 무리해서 할 만한 지금 상황 아니거든요. 지금 데이터, 물론 이제 앞으로의 데이터가 어떻게 바뀌는지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데이터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100bp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라고 봐요. 오히려 저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9월 달에 하면 25bp 금리 인하, 그리고 만일 올해 한 번 더 꺾는다면은 12월 달. 근데 만일 요번에 9월 달에 25bp를 했어요. 근데 10월 11월 달에 만일 경제 상황 자체가 그때 뭔가 훅 꺾여가지고 애매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12월 달에 50bp 인하. 이해되십니까? 근데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9월 달에 25bp를 한다. 저는 아직까지 살짝 조금 이번 달 일단 PC는 한번 좀 보고 제가 결정을 할 건데, 물론 확실히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올라간 건 사실이긴 해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만일 9월 달에 25bp 금리 인하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사이에 10월, 11월 그리고 12월 이 FOMC 있는 그 사이 전에 되게 많은 경제지표 발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보고 12월 달이 과연 25를 할지 50을 할지 결정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9월달에 25bp 가능성 계속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아직까지 저는 100%는 아니다. 왜냐면은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중요한 게 3개나 있는데 그 3개 중에 하나라도 애매해지면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만일 예를 들어서 9월달에 지금 보면 9월달 한다 못한다잖아요. 9월달에 해도 25bp 이상 안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근데 23일 만에 요 3개 지표가 완전히 안 좋아졌어. 그래서 이거 진짜 큰일 나. 경제 위기 올 것 같아. 라고 하면 하겠지만, 사실 저는 이번 주에 발표되는 PC가 있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이번 주에 발표된 PC가 포인트가 뭐냐면 몇 월 거예요? 7월 거죠. 지난달 거죠.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잭슨홀 미팅 했죠. 과연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 들어오기 전에 이 확정된 PC 물가, 이 근원 PC 확정되지 않았겠지만 비공식적으로 이 수치를 확인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대략적으로 힌트를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 100% 봤어요. 연준이 지금 PC 되게 중요한 생각하잖아요. 이번 주에 발표된 PC 자체도 뭔가 최근에 이게 파월 의장이 얘기했었던 전반적인 어떤 이 분위기랑 같이 갈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해서 우리가 피벗을 하겠다는 자신감을 가지면 이번 PC도 비슷하게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히려 저는 사실 시장이 그냥 25bp 이상을 바라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PC가 만약 정말 제대로 나와버리면 또 50bp 인하 가능성이 또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안 한, 50bp는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만일 현재 상황에서 9월 달에 연준이 만일 50bp 인하를 하잖아요. 그 신호를 우리는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봅니다. 첫 금리 인하의 50bp잖아요. 그거는 정말 우리가 조만간 경기 침체가 남지 않았다라는 신호로밖에 저는 해석이 안 돼요.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죠, 분명히. 분명히 우리가 아무리 뭔가 뛰어난 분석력이나 아무리 뭔가 뛰어난 네트워크를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지 못한 뭔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9월 달에 50bp 금리 인하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뭔가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 봐요, 저는. 그래서 저는 50bp, 지금 이거 50bp는 아니고 25bp 인하가 9월 달에 진행될 것이고, 그리고 그 사이에 지표 봐가지고 12월 달에도 결정이 나겠지만 12월 달 인하를 하긴 할 거예요. 왜냐면 대선 끝났기 때문에 뭔가 분위기를 한번 이제 바꿀 필요는 있거든요. 하긴 할 것 같아. 12월 아니면 1월. 어쨌든 12월 할 것 같아. 근데 지표들이 그대로 잘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12월 달에는 그냥 25bp 인하로 가겠죠. 근데 그 사이에 한 2달 사이에 지표가 좀 안 좋아졌다 하면은 12월 달 50bp 할 수 있습니다. 요건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만일 12월 달이든 뭐 9월 달이든 12월 달이든 뭐 50bp 금리 인하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 상황이 됐을 때 제가 아마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뭔가 제일 처음 말씀을 드리겠지만, 50bp라고 하는 거는 현재 오늘자 기준 경제 상황만 놓고 봤을 때 50bp라고 하는 거는 연준이 진짜 뭔가 다가올 경기 침체와 관련된 뭔가 좀 부정적인 어떤 조금 쎄한 게 있구나. 예,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다 봐요. 그래서 지금은 50bp 금리 인하를 바라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